병원만 오픈하면 건물을 세웠던 시절에는 왜 우리 병원을 선택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초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후죽순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환자들은 선택권이 많아지면서 경쟁력이 없는 병원들은 폐업을 하고 또 이름을 바꿔서 다시 재오픈을 하기도 했다. 경제가 바닥을 칠 거라는 전망과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하니 버티기가 결국에는 살아남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환자들은 더 좋은 시설과 혜택으로 쉽게 배신을 하고 또 인력난 때문에 직원조차도 지켜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 환자 경험은 더더욱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감정 노동을 강요하고 있고, 문제는 이 어려운 환경은 다 같은 입장이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 상황 속에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변화에 발맞춰 가려면 예전처럼 친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친절한 척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환자가 속지 않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남기 위한 일부의 병원들이 상업적으로 병원 전체 이미지를 하락시킨 데다가 언론도 한 몫을 해서 환자들은 더 이상 의사를 믿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의사를 마치 과잉 진료를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거나 먼저 공격을 해놓고 의사에게는 친절을 강요하고 있다. 호인에서 시행하는 환자 경험 코칭은 의사들이 자신을 지키고 또 환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스스로 깨닫게 해서 행동 변화를 하는 게 목적이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강점을 분석하고 또 가지고 있는 고유 감정을 통해서 나다운 모습을 찾게 해준다. 최근에 진행한 한 의사는 강점으로는 자기 확신이 있었고 또 핵심 감정으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의사에게 어떨 때 환자한테 화가 나는지 물었더니 한참 설명을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는 피드백이 오거나 또 진단을 의심할 때 화가 난다고 했다. 선의가 왜곡될 때 유독 화가 나서 컴플레인이 발생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강점과 감정은 왜 유독 화가 나는지 메타 인지를 하게 하여 그 감정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 열등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게 어떨 때 감정으로 발현되는지를 알게 되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환자는 왜곡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동안 했던 경험과 현재 상황에서 비롯된 현상일 수도 있다. 내 입장에서 숫자 6이 상대에게는 9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사실은 상처받을 일도 힘들어할 일도 없을 텐데 제 아무리 우겨도 상대한테는 9일 거고 나에게는 6일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 가서 봐야만 비로소 9로 보일 것이다. 환자 경험 코칭은 환자에게 친절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키기 위한 깨달음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내적 동기를 건드려주는 것만큼 행동 변화에 강력한 힘은 없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시스템이 편리해도 사람이 주는 불쾌감이 가장 큰 이탈 요인이 된다. 그렇기에 진정성은 결국 인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상대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내적 성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환자 경험 코칭은 환자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의사로서의 진료 철학과 사명감을 다시금 세우게 하고 그로 인해서 환자에게 진정성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다. 모두가 힘든 세상이다. 영원한 값도 영원한 의도 없다. 누군가의 무례함에 분노할 게 아니고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의도되지 않게 그런 무례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7번째 시간은 환자 코칭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반성과 감동하게 되는 어느 날의 이야기를 담아봤다. 바닷빛을 담은 노래 작은 나무와